자, 오늘의 투자처 보셨죠? 밥 먹고 바로 눕는 당신 조심하세요. 자,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는 위 그리고 식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주치의 모시고 본격적으로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임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어머 백장수 씨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름 장수민. 자, 얼마 전부터 희끗희끗해진 머리가 무지 신경 쓰였다는 이 남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나도 늙는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건강하에서 출연 전격 결정. 첫 방송인데 그렇게 나갈 거예요? 하는 간호사들에게 등 떠밀려 염색까지 하고 나온 남자. 방송에 대한 예의를 좀 아는 남자입니다. 병원에선 온화한 미소로 환자들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내시경으로 구석구석 살피는 이 남자. 속이 답답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심령 묵은 죄증을 확 그냥 사정없이 뚜루룩 한 방에 뚜루룩 소화제 같은 남자. 그러나 그 이면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으니 바로 엄청난 프로 참견력 잔소리꾼. 잔소리꾼. 우리 사회의 불의를 보면 불같이 떨쳐 일어나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꼭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거 좀 단디 좀 하이소 단디 좀 하이소 단디 이럴 때마다 듣는 말 제발 그만해 스톱.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라떼. 여튼 머리 희끗해질 때까지 살아보니 세상 만사 속 편한 게 최고더라. 속이 편해야 100세까지 간다. 모든 걸 다 소화시키는 남자. 내과 장수민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소개를 할 때 정말 조사를 철저하게 하거든요. 네. 맞습니까? 좀 그런 편입니다. 아, 그런 편이다. 네. 뭔 잔소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지랖이 넓어서 네. 보통 이제 뭐 법규나 이런 걸 잘 안 지키는 걸 싫어하는데 네. 뭐 학교 앞에서 이제 건널목 건너는데 뭐 애들 위험하게 지나가는 차라든지 네. 그런 걸 이제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네. 가서 이제 꼭 이야기를 하고 불의를 보면 있어. 못 참으시는 거. 그래서 어떤 차가 지나갔어, 쌩. 그럼 어떻게 그걸 잡으러 가요? 네, 그래서 그 건너가고 있는데 지나가니까 네. 가서 그 차를 잡아? 네, 가서 뛰어가서 이제 이야기하면 네. 싸움이 되죠. 네. 그래서 쓸데없이 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 네. 그렇게 이제 그렇죠. 많이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잔소리꾼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제가 밥을 진짜 라면 한 3개, 세 개는 아니고 2개 끓여서 먹고 밥도 말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금방 돌아서 배고프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 뭔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드부룩해.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은행 장님은 이미 이제 성장기 지나셔서 조금만 먹어도 많이 드시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연배이신데 연배. 보통 식사 양과 관계없이 참여 시작하셨네. 식사 양과 관계없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소화불량입니까 그런 게? 네. 소화불량은 상부 위장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화기 증상들을 포함하는 용어로 네. 식후 포만감, 상복부 팽만감, 네. 조기 포만감, 네. 구역이나 트림, 네. 식후 상복부 통증 등 네. 통증이나 불쾌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내시경 하기 전에 문진을 하다 보면 네.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가 약 네.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최근에 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요즘에 좀 현대인들이 좀 바쁘게 급하게 좀 밥을 많이 드시잖아요. 빨리 먹고 또 다음 스케줄 가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먹어서 좀 소화가 되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소화불량이 유발이 됩니다. 네. 소화불량의 가장 흔한 원인은 네. 검사상 기질적인 문제가 없고 그 위산 분비도 정상인 네. 기능성 소화불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일반 국민의 한 20에서 30% 정도 네. 발생하고 네. 남녀 성비는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기능성 소화불량은 네. 잘못된 식사 습관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되고 이로 인해서 운동 기능 이상이나 내장 과민성이 발생해서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이면 아까 한강 씨가 말했던 것처럼 빨리 먹는 거. 예. 또 뭐 고지방식이나 알코올, 술. 커피 같은 식품을 많이 드시면 또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소화불량이라는 게 단순히 그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닌 경우면 어떻게 해요? 그건 문제인데. 네.
방금 말씀드린 기능성 소화불량은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제 몸 상태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네. 이제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상에 이상이 발생되는 걸 이제 기질성 소화불량이라고 네. 부르는데, 소화성 궤양, 위식도 역류 질환, 네. 위식도 암 같은 소화기 질환에서 또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고, 네. 담도 질환이나 췌장 질환 같은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네. 또 소화기 이외에 네. 당뇨병이나 아.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질환에서도 소화불량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소화불량이라고 속이 더부룩하다, 이건 뭐 오늘 뭘 잘못 먹었겠지,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네. 방치했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 질환의 증상으로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소화기관 암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통증이나 다른 증상 없이 네.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췌장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병원을 내원하시는지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부분은 처음에 소화불량으로 네. 내원하신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췌장암. 네. 그 사망률이 높다는 그 췌장암이. 네, 맞습니다. 증상이 별로 없고 증상이 네. 초기 증상이 소화불량과 같은 그런 네. 증상 말고는 별로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섭네요. 또한 역류성 식도염 같은 식도 질환도 소화불량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네. 심하면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화 좀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왜 그래라고 그러게.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고요. 네. 특히나 평소에 한강 씨도 식습관 좀 불규칙하죠. 예, 불규칙하고 저도 좀 빨리 먹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불규칙하실 거예요. 그 역류성 식도염 이게 원인이 뭔가요? 왜 걸리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의 병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조물이 하부식도 관략근입니다. 하부식. 하부식도 네. 관략근. 하부식도 관략근은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인데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관략근이 아니고 우리 그 음식물이 내려오면은 열리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되는 구조물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하부식도 관략근이 이완되면 네. 위 내용물이나 위산이 역류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병인이 네. 일과성 하부식도 관략근의 이완인데 네. 그 음식물하고 관계없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아, 네. 지가 그냥 막무가내로. 네. 네. 보통 그 일과성으로 나타나는데 한 번씩 나타나는데 위가 팽창되었을 경우에 잘 나타난다고 돼 있고 네.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게 뭐 흡연이나 음주, 네. 고지방식, 알코올, 네. 카페인 음료 네. 그런 게 유발할 수 있어서 위 내용물을 역류시켜서 가슴 쓰림 등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 몇 년 전에 진단 받았었거든요. 진짜요? 네, 아니, 내시경을 증상이 했는데 어땠어요? 그냥 자꾸 목에 뭔가가 껴 있어. 그래서 여기 목에 저는 목이 부은 줄 알았어요. 안에 막 인물감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막 뱉으려고 했더니 나오지는 않고 네. 처음에 이비인후과로 갔죠. 그랬더니 네. 이상은 없다. 내과를 가서 검사를 해봐라 했더니 딱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네. 그러니까 신물도 좀 올라오는 느낌도 있고 네. 이물감도 느껴지고. 네. 또 다른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쓰림 증상인데 그 쓰림. 네. 보통 명치에서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통증으로 네. 되어 있고 네. 보통 식후나 야간에 네. 잘 유발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좀 호전됩니다. 네. 그 이런 증상 이외에도 입에 쓴물이 올라오는 위산 역류 증상, 네. 말씀하신 위산 역류 증상과 목의 이물감 같은 네.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식도 이외 증상으로는 신목소리, 그다음에 만성 기침, 네. 그다음에 치아 부식 등 인후두와 구강내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흡인으로 흡인성 폐렴, 폐섬유화, 그다음에 천식 등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방 왜 구강 뭐 얘기하셨잖아요. 구강 네. 증상. 네. 입에서 좀 냄새가 좀 많이 나서 네. 치과를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입냄새는 주로 잇몸 염증이나 충치 같은 구강 내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구강 외 원인으로 만성 부비동염이나 편도염, 네. 편도결석과 같은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소화기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위장에 있던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네.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고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네.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소화기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입냄새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소화기 질환이 그래 우리 신체에 많은 어떤 사인을 보낸다는 건데 이런 것,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다른 합병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네. 식도 궤양이나 협착, 발의 식도, 나아가서 식도 선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호. 예. 식도 협착은 반복적인 점막 손상과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위식도 경계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발의 식도는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결과로 발생하는 식도 점막의 화생성 변화, 즉 식도 점막이 원래 편평상피인데 네. 위상피 세포로 네. 원주상피 세포로 바뀌는 것을 허허.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발의 식도에서는 2에서 5% 정도에서는 식도 선암, 식도암으로 이행되는데 네. 주로 식도 침범 길이가 3cm 이상인 경우, 네. 노인에서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 네. 네. 조직 검사상 이형성이 있는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걸렸을 때 네. 피할 음식은 뭐 자극적인 거 먹지 마라 네. 이렇게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만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먹지 마라 얘기해 줬으면 그걸 피했을 텐데 네네네. 저는 고단백 그 생선, 고등어 이런 거 먹으면 자꾸 이렇게 신물이 올라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네. 피해야 되는 건지 맞아. 예. 피해야 할 음식이 있을까요? 주로 흡연이나 음주, 네. 고지방식,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산성이 강한 음식, 네. 그다음에 산성. 커피, 콜라, 카페인 네. 음료, 또 탄산음료 등 하부식도 관리학근의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식품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감귤이나 토마토 주스, 그다음에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네. 향신료 등 손상된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먹어야 될 게 없어요. 네. 더우니까 시원한 거 먹어야 되고 추우면 또 따뜻한 거 먹어야 되는데 조심해서 드시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런 그렇죠. 거는 피해라. 네. 그 제가 또 한번 속 쓰린다고 하니까 네. 어머니께서 양배추가 좋다고. 그 얘기는 많이 네, 하잖아요. 양배추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양배추에는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 네. 이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은 비타민 U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아. 이는 그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이라는 호르몬을 분비 촉진하는데 네. 프로스타글란딘은 위점액을 증가시키고 아. 위산 분비는 감소시키고 위점막의 혈류 분포를 증가시키고 네. 위점막의 장벽을 유지시키고 상피세포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위점막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비타민 U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네. 브로콜리, 케일, 김 등이 있습니다. 어허, 그러네요. 브로콜리. 자, 근데 저희 담당 PD는 네. 밥 먹으면 속이 쓰리대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그래요. 팥. 친정 엄마도 그래요. 근데 저는 미숫가루를 먹으면 속이 좀 쓰려. 저희 남편도 그래요. 아, 진짜? 네. 이게 뭔가 한 가지 식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팥빙수 못 드세요? 네? 팥빙수? 팥빙수는 잘 먹죠. 저는 잘 먹지. 담당 PD가 팥빙수 피디님께서 못 먹고. 어. 저는 미숫가루를 잘 못 먹어요. 어. 그러면 이제 속이 쓰리더라고. 그래 이게 맞아요. 특정 음식에 대한 소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뭐 속이 안 좋고 뭐 소화 불량이고 이런 겁니까? 음식 불내성 네. 또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비면역학적 기전으로 발생하고 네. 유당 불내성처럼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적어서 네. 아. 적거나 없어서 네. 또 이 식품 첨가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그렇죠. 네. 복통, 설사, 구토, 소화 불량이 나타납니다. 아, 그럼 소화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은행장님은 적으신 거예요. 그 미숫가루에 대한. 그런 맞아, 그런 맞아요. 거네요. 그쵸? 그런 거네요. 예. 저는 고단백 생선 아, 그런 생선. 게 예, 그렇고. 예.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변비가 있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소화기관 맞아. 예, 저는 설사 소화기관하고 나온 것 같은데. 예. 나는 설사는 잘 못 들었고 변비 변비. 변비 생기는 분들 왜 그런 거예요? 변비는 주로 저섬유 소식이나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생기는데 장관의 구조적 이상이나 배출 지연, 장 운동 기능의 저하 네.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보통 변비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오심, 구토, 소화불량 같은 네. 상부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좀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고 네. 야간에는 과량의 물을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물도 많이 마시지 마. 네. 식후 3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는 게 좋겠고 네. 비만인 환자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또 운동은 좋은데 네. 복압으로 올리는 윗몸 일으키기나 역기들기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몸에 꽉 끼는 옷은 입지 않으시는 게 좋고 네. 몸을 구부리는 습관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주무실 때 네. 베개를 좀 높여서
베개를 높여요? 네, 예. 머리와 상체를 좀 높여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꾸리 있잖아요. 헬스클럽 가면 거꾸리 거꾸로 물구나무 뒤집는 서는 거. 거. 아, 그거 예, 예.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